18세기 중국 여행을 떠난 조선의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열하일기라는 불후의 명제를 남긴 연암 박지원.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의 문장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암이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연암의 중국행은 청나라 황제의 칠순잔치를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긴 여정 끝에 도착한 북경에 황제는 없었습니다. 결국 만리장성 넘어 머남은 북쪽 땅 열하로 향하는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그 길 위에선 또 어떤 깨달음을 마주하게 될까요?平生诡异之观，无疑在热河时。열하는 북경에서 북동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승덕의 옛 지명입니다. 연암이 나흘간 잠도 자지 않은 채 달려온 곳, 청나라 황제들의 여름궁전이라는 피서산장입니다. 입구부터 5개국으로 적힌 편액이 눈에 띕니다. 저도 마침내 오랜 여정 끝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청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황제들의 초상이 가장 먼저 저를 맞았는데요. 걸륭제는 연암이 만났던 바로 그 황제죠. 그가 칠순잔치를 앞두고 열하로 초대한 이들은 조선 사신단만이 아니었습니다. 티벳, 몽골, 러시아 등 동서양의 사신들이 한자리에 모인 국제적인 잔치였죠. 조선에서부터 압록강을 건너고 만리장성을 지나온 연암도 드디어 이곳에 발을 디뎠는데요. 난생 처음 보는 생소한 외모의 외국인과 기이한 동물들까지 연암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곳이 바로 걸륭제의 칠순잔치가 벌어졌던 장소입니다. 이쪽에 양쪽 처마 끝에는 이제 악대가 있어서 어떤 웅장한 음악 같은 것들을 연주를 하고요. 그래서 음악이 이제 이렇게 들리게 되면 요새하고 비슷한 거죠. 아, 황제께서 나오신다는 뜻이고요. 황제가 이제 나와가지고 저 의자에 딱 앉으면은 음악이 끝납니다. 그때부터 하례식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조선 사신단도 여기 와서 무릎을 3번 꿇고 꼬리를 9번 땅에 조아리는 그 하례식 절차를 취하고, 이게 끝나면 이제 황제는 다시 음악과 함께 환궁하시고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아직도 조선 사신단이 청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찧었던 바닥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조선 땅에서부터 목숨을 걸고 떠나왔던 사신단의 임무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연암에게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에선 본 적 없는 청의 새로운 문물을 구경하기 바빴죠. 황제 의자 가겠습니다. 那什么那个叫先锋死在那边是吧？
저 시계들이 이제 대단한 거죠. 저때 강희제 때 이미 그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시계 같은 걸 다 쓰고 있었어요. 황실에서. 그래서 일식, 월식도 다 맞출 수 있고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던 시대입니다. 이 걸륭제 때 오면은 뭐 아까 그 그림 보셨지만 걸륭제 그림이 서양풍이거든요. 서양 그 선교사들이 그런 그림도 이미 다 소개를 한 상태고 이 걸륭제 때 오면 굉장히 발달한 제국이에요. 그래서 뭐 돈이 많다 이걸 떠나서 문화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제국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런 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황제는 왜 북경이 아니라 변방인 이곳 열하에서 잔치를 벌인 것일까요? 경제적. 저기 연꽃이. 지금은 완전 휴양지로 바뀌었네요. 강희제 때 시작해 걸륭제에 이르기까지 89년 만에 완공된 피서산장. 자금성의 8배에 달하는 중국 최대 규모의 황실 정원입니다. 산장을 둘러싼 커다란 호수를 가로지르다 보면 반가운 이름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물의 수원지인 열하입니다. 얼지 않는 강이라는 뜻으로 바로 여기서 지명이 유래했죠.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고 하니 뜨겁겠죠? 뜨겁지 않아요. 뜨겁지 않아요. 차가운데. 그렇다면 왜 열알기였을까요? 박지원은 여기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하일기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 강인데 강하고 어울리지 않는 이 열자를 또 붙여놨기 때문에 독자들이 봤을 때는 아, 이게 뭐지? 라는 이제 일단 충격을 주는 약간 제목으로 느껴지고요. 박지원이 생각할 때는 너희들이 상상도 못할 곳이 있다. 그것은 이 열하라는 곳이다. 내가 지금 이 책에 쓴 얘기들은 너희들이 조선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이 책 안에 담겨 있다. 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목입니다. 열하일기라고 책이 딱 출판이 되는데 어떤 조선 사람이 그걸 안 들춰볼 수가 있겠어요. 이 뜨거운 강의 이야기라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일단 봐야 되거든요. 저 자신도 굉장히 기대가 많았습니다. 여기 이제 열하일기니까 열하일기 이 제목으로 봐서는 굉장히 뜨거운 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뜨겁지는 않아서 박지원 선생한테 300년 뒤에도 속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당대의 조선인들은 굉장히 많이 속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조선 사람들은 충격적인 제목에 놀라 열하일기를 펼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을 진짜 충격에 빠뜨린 건 그 속에 담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였을 테죠. 특히 열하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꿰뚫어 본 연암의 통찰은 놀라웠습니다. 피서산장은 사실상 이민족의 침략을 막는 보이지 않는 국경 방어선이었는데요. 때로는 사냥대회를 열어 견제하고 때로는 융화 정책으로 민심을 달랬던 청나라 황제들. 연암은 그 속내를 간파했습니다.乾隆啊，在他的避暑山庄记里头有这样几句话，就说我皇祖修避暑山庄于塞外，非为一己之忧也，
意思是什么呢？说我皇祖修避暑山庄于塞外，并不是为了单纯的消夏避暑，为的是什么呢？为的是大清王朝的江山的稳定和巩固，主要是为了团结蒙古人和西藏人，因为这两个民族呢，占有中国北方边疆的广泛的国境和国土和国境线，所以说呢，对他们的怀柔和他们的沟通融合，直接关系到清政府的北方的国家边境安全，所以皇帝对这一点是非常重视的。 여전히 청나라의 기억이 살아 숨쉬는 옛 열하. 도시 중심가에는 청왕조의 기틀을 다진 강시제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과거 청나라를 엿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강시제의 일생을 다룬 초대형 공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니하오. 안녕하세요. 好，你好。 네, 니하오. 네. 오늘 공연 보러 왔습니다. 我在穿康帝的服装。 아, 황제 역을 맡은 주연 배우를 만나 봤습니다. 好，把它搭过来，系上。我这是中老年的康熙穿戴的这个服装，哎。那么塑造好这个康熙这人物啊，就是说作为演员来说呢，是吧？他总归是演员。首先呢，要通读历史，弄明白康熙一生的经历。10岁失去了自己的母亲，所以说呢，这个时候啊，作为演员来说呢，要体现康熙的他当时的心情。朕10岁便早早逝去的额娘，它是一种悲戚啊。 무대에 서기 직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배역을 점검합니다. 康熙呀、是一代英主，首先说他尊重佛教，是吧？发展儒学，支持儒学，目的只有一个，那就是民族大同。康熙皇帝啊，是一个亲民的皇帝，所以说呀、在表现这一人物当中呢，又有威严的一面，还有就是说和蔼可亲的这么一个明主吧。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자연을 무대 삼아 실제 말이 등장하는가 하면 출연하는 배우만 500명 이상, 스케일이 대단했는데요. 무엇보다 17, 8세기에 대제국을 완성한 청의 비밀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서양 선교사들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데 열심이었던 청나라 황제. 소수의 만주족으로 제국을 다스렸던 그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융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해 민심을 다스림으로써 다민족 연합국의 번영을 구가했던 시기. 그런 이질적인 문화가 공존하는 열하에서 신세계를 경험한 연암은 이런 문장을 남깁니다.